네, 구수한 우리말로 풀어보는 뉴스 한마당 백금열의 뉴스 못하못하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선생님. 무섭게 내렸습니다. 네, 그때 뭐 어디에 계셨어요? 저는 이제 무서워서 집 안에. 그러셨구나. 네. 제가 이동 중이었거든요. 네. 제가 운전을 한 이후로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 걸 처음 봤고요. 전 시간당 70mm라는 게 얼마나 많이 내리는 건지를 정말 체감했어요. 도로에서 혹시 둥둥 떠내려가지는 않았습니까? 네, 한 절반이 도로가 잠겼고요. 그래서 정말 위험한 상황이더라고요. 저희 동네도 그 뚝이 터져가지고 네. 산 쪽에서 흙탕물이 엄청 쓸려 내려오더라고요. 그게 나중에 보니까 그 노인 양반 구한 그 동네인데 예. 그런 피해 입은 분들이 좀 계셔요. 저희 맞아요, 동네에도. 맞아요. 오늘도 좀 여러 가지 우리 지역 소식들 알려주실 텐데요. 첫 번째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예, 기상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당 80mm 이상 오는 비를 극한호우라고 네. 하더만요. 근데 기상청이 지난 10년간 강수량을 따져보니까 극한호우가 내린 횟수가 2015년에는 8번이었는데 작년 2024년에는 31번이 내렸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무려 4배, 10년 사이에 4배나 늘어난 거죠. 오. 그제 광주는 420mm가 넘었던가요? 네, 맞아요. 또 경남 산청은 뭐 700mm가 넘고 그랬죠. 그래서 기록이 한 번 깨지면은 우연이지만 매번 깨지면은 이건 변화가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극한 날씨가 정상인 그런 세상이 지금 돼버렸습니다. 거기다 우리 작년에 그 경상남북도 큰 산불 났던 것도 기억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극한 날씨가 기후 위기가 홍수뿐 아니라 산불까지도 좀 불러오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엔 학자들이 이 기후 변화라고 하다가 그 뒤엔 기후 위기라고 하다가 지금은 이제 디제스터 기후 재앙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후 재앙 시대의 슬기를 모으고 이제 실천을 해야 되는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climate change, no, I don't think so, 뭐 이러고 있잖아요. 또 우리나라도 내란범 윤석열 같은 경우는 아리백이 또 뭔데 뭐 이러고 있고 재생에너지 이거 수사해 뭐 이러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지구의 위기를 구한다. 내가 올바로 투표를 해야 이 기후 재앙을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생각까지 미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먼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예, 남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기후 위기는요, 좀 불평등해요. 그러니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부자는 괜찮은데 가난한 사람에게 재앙이 가죠. 또 우리 세대가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재앙이 더 커지죠. 그러니까 불평등하니까 우리가 꼭 실천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온도 26도로 맞추고 계시죠. 아니 너무 세게 틀어가지고 그 개도 안 걸린다는 여름 감기 사람이 걸렸고 곧 찔찔 흘리고 있으면 쓰겠습니까? 에어컨 온도라도 우리가 26도로 맞추고 삽시다. 네, 우리가 조금씩 더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다음 소식 들어볼게요. 네, 지난 7월 17일 재헌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페이스북에다가 개헌을 주문하는 글을 올리셨습니다. 거기에 뭐라 하셨냐면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헌법은 1987년에 마지막으로 개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 40년 정도 지금 안 바뀐 건데 10년이면 강산도 변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40년 만에 뭐 국토 모습도 바뀌었지만 정치 환경, 뭐 경제 활동 방식, 문화, 심지어는 이제 기후 환경도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맞게 헌법을 개정을 해야겠습니다. 특히 지난 그 12.3 내란을 극복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말이 그거였죠.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그 말을 했는데 그 정신이 바로 5.18 정신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 그러니까 머리글에다가 수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앞으로 헌법 전문에 이 5.18 정신이 수록이 된다면은 이제 5.18을 왜곡, 비방, 조롱하는 거는 이제 반헌법 행위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국사범이 되는 겁니다. 국사범 안 되려면 이제 5.18 존중해 줘야겠죠. 그런데 엊그제 77주년 이 재헌절 기념식 때 5.18을 상징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연주하고 거기에 맞춰서 재창, 같이 노래를 부르려고 했더니 국민의힘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이 곡을 빼라 욕을 해서 결국은 연주를 못했어요. 아니 지난 선거 때는 5.18 정신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고
그렇게 설레발 치더니 이렇게 일구이연하고 한 입으로 두 말하고 같은 입으로 딴소리 해도 됩니까? 너무합니다. 아무리 방해하고 회사를 놔도 5.18 정신은 헌법 전문에 수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근데 이거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네. 그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보면 이렇게 써졌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그러면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고 임시의정원이 있었잖아요. 그 지금의 국회죠. 임시의정원이 대한민국 임시헌법을 1919년 9월 11일에 공포를 했습니다. 헌법은요 48년 7월 17일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1919년 9월 11일이에요. 그래서 9월 11일을 제헌절이라 하고 7월 17일은 고칠 게자 개헌절이라고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여론도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오, 그건 또 새로 알았네요. 네. 오, 알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어떤 이야기인가요? 좀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지난 6월에 광주를 방문한 방문객이 무려 559만 명, 560만 명이죠. 그리고 작년에는 500만 명이 오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려 11%가 늘었고 그전 5월, 아유 놀랍습니다. 5월에는요 677만 명이 광주를 찾으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무려 108만 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19%가 는 건데요. 생각해 보면은 이제 노벨 문학상 우리 한강 작가의 고향이고 또 12.3대란 극복의 원동력이 된 우리 5.18 민주화운동의 고향이고 그래서 여기를 우리 국민들이 이제 성지라고 생각한 거 아닌가. 그 성지 순례를 오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엊그저께 왜 금비 왔을 때 소태동에서 네. 그 한결 1급 자동차 공업사 최승일 사장님이 빗물에 그 휩쓸려가던 노인분을 구조한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역시 민주성지 시민들은 다르다. 이런 류의 댓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빛고울 시민들을 타 지역에서는 다 한 명 한 명을 민주주의자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선생님도 말해주셨지만 그래서 잠시 뒤에 저희가 연결해서 이야기를 예. 좀 들어보려고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요, 나 한 명 한 명이 홍보대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다다음 달 9월 5일에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 열리잖아요. 혹시나 외지인이 와서 길을 물으면은 옛날에 왜저 길 물으면 여기 가시죠.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지 말고 따라오시오. 이렇게 해서 길 알려주고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6월에 그 많이 찾으신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더니요. 네. 지난 6월에 기아 타이거즈 승률이 6할 8푼 2일이었습니다. 네. 승률 1위였잖아요. 그러니까 네, 10번 경기하면 7번 이겼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또 광주 FC도 지금 잘하고 있고. 그래서 타이거즈하고 FC 선수분들요. 내가 그냥 운동 선수만이 아니고 경제 일꾼이다. 광주 전남 경제를 이끌고 가는 내가 경제 기관차다.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면서 운동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처럼만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